안녕하십니까. 신보민의 영양 이야기의 신보민입니다. 오늘은 모바일 검사를 통한 아토피의 공통적인 특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흔히 우리는 아토피가 무작정 유전이다, 유해 음식이다, 스트레스다, 유해 환경이다,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합니다. 맞는 말이긴 하지만 정확하게 어떤 것이 원인이라고는 꼬집어서 이야기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오늘은 당사자의 아토피 환자인 당사자의 모발을 통해서 그 원인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세 여아의 모발을 분석해 봤습니다. 그런데 수은의 수치가 매우 높습니다. 이세 여아가 수은은 어패류가 많이 들어있는데 어패류를 많이 먹었다라고는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여기는 엄마가 생선을 좋아하고 또 엄마를 검사해 보면 엄마도 수은의 수치가 높습니다. 이것은 영양의 유전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납하고 알루미늄 수치가 높게 나왔습니다. 그리고 필수 미네랄에서 보면 균형 범위에서 벗어나 있는 것이 마그네슘, 그리고 아연은 매우 부족합니다. 매우 부족하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인이 부족합니다. 인이 부족하면 필수 지방산의 부족, 오메가3, 오메가6의 부족이기 때문에 피부 건조, 가려움, 각질 등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구리의 수치가 높으면은 과격하거나 공격적 성향이 나올 수 있고, 몸 전체 면역력의 지표가 되는 셀레늄이 부족합니다. 셀레늄은 몸 전체를 지켜주는 군인의 역할을 하고, 수은을 몸 밖으로 배출하는 역할도 하고, 대표적인 항암 미네랄로서 암 환자들이 많이 먹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 사진을 보겠습니다. 이렇게 다리 접히는 부위, 그 다음에 손목 부위가 아토피가 심합니다. 자, 다음은 19세 여자분의 모바일 검사 결과를 보시겠습니다. 자, 알루미늄 수치가 높다라고 하면은 밀가루 표백제, 밀가루 팽창제에 의해서 오염됐다라고 추정할 수가 있습니다. 밀가루는 원래 이렇게 하얀 백색이 아닙니다. 백색을 띠면서 누릿누릿하거나 약간은 거뭇거뭇하죠. 그런데 알루미늄을 넣어가지고 완전히 눈처럼 하얗게, A4지처럼 하얗게 만드는 게 바로 알루미늄입니다. 그런데 밀가루 음식을 많이 먹으면 내 의지하고 상관없이 알루미늄의 수치가 높아지고, 알루미늄의 수치가 높아지면 필수 지방산인 인의 흡수를 방해하기 때문에 알루미늄의 수치가 높으면 반드시 인의 수치가 낮아서 피부 건조, 가려움, 각질이 있을 수 있습니다. 피부가 건조한 이유라고도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보면 필수 미네랄에서 나트륨의 수치가 매우 높습니다. 여기는 짜게 먹는다거나 국물까지 다 먹는다거나 물을 많이 먹지 않는다라거나 볼 수 있습니다. 나트륨의 수치가 이렇게 높으면 혼자서 스트레스를 잘 받습니다. 스트레스에 민감하고 몸이 괴로우니까 잠잘 때 뒤척이고 깊게 자지 못하고 그런 증상이 있을 수도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여기서도 아연의 수치가 매우 낮습니다. 아연은 피부 면역의 지표죠. 피부질환이나 염증이나 구강염이나 설염이나 탈모나 그랬을 때는 아연이 부족할 확률이 높습니다. 여기는 인이 부족하고 망간이 부족하면 두드러기나 알러지가 잘 생길 수 있고요. 철이 부족하면 빈혈이 있을 수 있고, 구리는 철의 대사를 도와주는 역할을 합니다. 균형 범위 안에는 있지만 전반적으로 미네랄이 부족하다는 것을 아실 수 있습니다. 예, 이 친구의 사진을 보니까 이게 지금 종아리 뒤쪽이고 무릎 앞쪽인데 몸 전체에 전반적으로 아토피가 있다라고 추정이 됩니다. 다음은 47세 여자분의 모바일 검사 결과입니다. 이분은 수은이 약간 있고요. 알루미늄 수치가 높으니까 밀가루 음식을 많이 먹었다 추정해 볼 수도 있고, 바륨의 수치가 이렇게 높다라고 하는 것은 파마나 염색을 했다라고 추정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파마나 염색을 하지 않았을 때는 특정 식품에 의해서 바륨에 의해서 오염됐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시 필수 미네랄로 내려오면은 칼슘하고 마그네슘 수치가 높게 나와 있죠. 예, 이것은 뭐냐면요. 화학에서 원주기율 표에 보면은
이가 원소, 이 조개가, 보면은, 이가 원소에가 보면은, 바륨하고 칼슘하고 마그네슘이 다 이족입니다. 이가 원소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 원소가 높게 나오면 다른 원소가 높게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여기서도 아연이 부족합니다. 그리고 인이 부족하고 알루미 수치가 높으면 반드시 인의 수치가 낮다고 했죠. 피부가 건조하죠. 크롬도 약간 부족하고 구리도 살짝 부족하고 셀레늄의 수치가 많이 낮네요. 여기서는. 이번에 사진 한번 보겠습니다. 뭐 사진만으로 봤을 때는 아토피인지 알 수 없는 피부 질환인지는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만은 매우 심하다는 것을 아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자 28세 남자분의 모바일 검사 결과입니다. 수은이 수치가 높다 그러면 여기서는 어패류를 즐겨 먹는다 추정할 수 있고 알루미늄은 허용치 범위 안에 있지만은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밀가루 음식을 먹는다 추정할 수 있고 자 아연이 여기서도 필수 미네랄 중에서는 아연하고 인하고 셀레늄이 부족하죠. 전형적인 아토피 유형이네요. 이번에 사진 한번 보겠습니다. 다리, 팔하고 지금 어깨, 팔 부위인데 매우 건조하다는 게 느껴지네요. 여기도 상당히 고생을 많이 하고 사는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11살짜리 남자아이의 모바일 검사 결과를 보겠습니다. 알루미늄의 수치가 높다고 하면은 밀가루 음식을 즐겨 먹었다 추정해 볼 수가 있고요. 여기서도 보면 아연하고 인이 부족하죠. 아연, 피부 면역의 지표인 아연이 부족하고 피부 건조, 가려움, 각질, 염증 억제가 안 되는 인이 부족하고 여기서는 철이 살짝 부족하죠. 그러면 어지럽다거나 빈혈기가 있을 수 있겠죠. 자, 사진을 보겠습니다. 이거 여기는 엄청 심하죠. 팔이 지금 아토피가 생긴 데를 긁어가지고 지금 진물이 나는 것 같습니다. 여기 지금 다리 부분도 엄청나죠. 제가 7년간 약초 연구를 하고 10년 동안 모바일 검사 결과를 연구했지만 제가 만난 친구들 중에 제일 심한 친구가 이 친구입니다. 이 친구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이 친구 아버지와 저와 나이가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친구 아버지한테 영양학에 대해서 엄청나게 많이 설명을 했습니다. 한 1년 정도 설명을 한 것 같아요. 이 친구가 안타까워서 설명을 했던 거예요. 그 아버지를 봤을 때는 별로 이야기하고 싶지 않았었는데 이 친구가 너무 괴로워하고 이 정도 되면 학교를 가지 않습니다. 이 책, 진물이 흘러서 이 냄새 때문에 친구들이 싫어하니까 학교를 못 가고 속옷을 입으면 이제 이 진물 난 부위가 달라붙죠. 그러면 떼면은 이제 피가 나고 2차 감염이 되죠. 계속적으로 이제 이렇게 반복이 되는 것이죠. 그럼 엄마 아빠는 오직 하겠습니까? 이 친구가 또 얼마나 집에서 짜증을 많이 냈겠어요. 이게 사는 게 아니죠. 이 친구는 지금 아토피가 완치됐습니다. 자, 이번에는 9세 여아의 모바일 검사 결과입니다. 알루미늄 수치가 살짝 높죠. 밀가루 음식 먹었다고 추정해 볼 수가 있고 여기서는 나트륨의 수치가 매우 낮습니다. 여기는 소금을 별도로 보충해 주지 않아도 됩니다. 칼륨이나 마그네슘이 균형 범위 안에 들어가면 나트륨도 균형 범위 안에 들어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여기서는 마그네슘 수치가 낮고 피부 면역의 지표인 아연의 수치가 매우 낮습니다. 자, 여기는 또 이는 균형 범위 안에가 있죠. 이는. 자, 여기서 사진을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발 접히는 부위, 무릎 접히는 부위, 그 다음에 팔 안쪽이 아토피가 심하고만요. 자, 다음은 4살짜리 남자아이의 모바일 검사 결과입니다. 자, 알루미늄 수치가 높죠? 밀가루 음식을 먹었다고 추정해 볼 수가 있고 만약 이게 영양의 유전이라면 엄마가 밀가루 음식을 많이 먹었다라고 추정해 볼 수가 있습니다. 나이가 4살이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추정해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렇지만 나이가 이렇게 뭐 10살, 20살이라면은 식습관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자, 필수 미네랄로 와서 보면은 이 친구는 아연의 수치가 너무 낮습니다.
뭐 119에서 196이 균형범인데 50 정도 되구만요. 50 정도. 이 친구 정도 되면은 어떠한 입욕제를 쓰든 뭐 피톤치드를 쓰든 효과가 없습니다. 그러면 엄마 아빠는 아토피는 불치병이다, 난치병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아기 몸속에서 아연이나 인이나 이런 셀레늄이 부족하다라는 걸 생각을 못한 것이죠. 여기서도 인이 부족하니까 피부가 건조할 것 같고, 셀레늄은 몸 전체 면역력이 떨어져 있습니다. 또 셀레늄은 수은을 몸 밖으로 배출하면서 몸 전체 면역력의 지표가 된다고 했었죠. 그리고 대표적인 항암 미네랄이고요. 자, 이 친구의 사진을 보겠습니다. 이 친구도 지금 빨갛게 발적이 일어나서 지금 들어가고 있는 사진 같아요. 이 친구는 아마 나중에 어른이 되어서 엄마 아빠한테 매우 잘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엄마 아빠를 매우 힘들게 하는 시기일 것 같네요. 예, 이번에는 45세 남자분의 모바일 검사 결과입니다. 수은의 수치가 높죠. 어패류를 많이 먹었다라고 추정해 볼 수가 있고, 어패류를 먹지 않았으면 특정 직업, 뭐 도금이라거나 이런 특정 직업을 가지고 있다라고 추정해 볼 수가 있고요. 알루미늄의 수치가 높으면 밀가루 음식을 많이 먹었다라고 추정해 볼 수가 있고, 바륨의 수치가 높으면은 파마나 염색을 했거나 아니면 특정 식품에 의해서 오염됐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아연인, 셀레늄이 많이 부족하죠. 아연은 피부 면역의 지표, 피부의 건조의 정도는 인의 수치를 보면 알 수가 있고요. 몸 전체 면역력의 지표를 알려면 셀레늄을 보면 됩니다. 자, 이분의 사진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사진만 보셔도 아시겠지만 매우 피부가 건조하다라는 게 지금 느껴지네요. 팔도 마찬가지고요. 본인은 얼마나 괴롭겠어요? 보는 사람도 놀랄 정도인데. 자, 오늘은 8명의 아토피 환자의 그 검사 결과 사진을 보셨습니다. 여러분 뭐 깜짝 놀라신 분들도 계셨을 것이고, 또 뭐 새로운 것을 알게 되신 분들도 계셨을 것입니다. 이 영상을 만들게 된 것은 아토피의 원인은 영양의 불균형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정확하게 알려드리기 위해서입니다. 중금속 중에서는 수은하고 납하고 알루미늄이 많을 때, 또 필수 미네랄 중에서는 아연인, 구리, 셀레늄이 균형 범위보다 적을 때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이를 모발을 통한 미네랄 중금속 검사로 알아본 결과가 오늘 보신 것입니다. 자, 하나를 더 말씀드린다면 이 중에서도 아연과 인이 부족할 확률이 제가 검사해 본 결과로서는 80%가 정도가 됩니다. 아연과 인이 함께 부족할 확률이. 그런데 이것을 알고 있는 환자 당사자나 또 보호자인 부모님들이 모르는 경우가 대부분 많습니다. 그냥 나으려고 열심히 노력만 한다는 것이죠. 근데 아토피가 낫지 않는다면 조금은 영양학에 대해서 공부를 해볼 필요는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공부를 했으니까 알지, 공부를 안 했으면 뭐 저도 알 수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이 만족하셨는가 모르겠습니다만은 이번 시간은 여기서 마치고요. 다음 시간에는 유전의 아토피가 유전이냐 아니냐, 영양의 불균형이냐 아니냐를 한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다음 주에는 다음 영상에는 엄마하고 아이하고를 검사를 해 놓은 검사 결과가 있습니다. 그것을 보시면은 유전은 두 가지구나. 하나는 영양의 유전이 있고 하나는 유전자의 유전이 있고, 유전은 같은 유전이지만 다르다라는 것을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번 시간은 여기서 이만 줄이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